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자, 먼저 용호 상박 역대 명예의 전당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종목 우승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자, 4월에 조기준 매니저가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5월, 6월 백인현 매니저가 연속 2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가 다시 또 8월에 우승을 차지했었고 그 다음 달 이가람 매니저가 또 D&D 파마텍으로 우승을 한 바 있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는 오늘 출연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포트폴리오는 누가 우승을 했을까요? 자, 여기도 백인현 매니저가 또 있네요. 백인현 매니저가 여기에만 3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또한 이호근 매니저와 함께 용호상박 최다 우승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더 재밌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도 10월에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가람 매니저 웬만해서는 100%를 다 넘기기 때문에 이번 달도 벌써 넘기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넘겼기 때문에 오늘 출연하는 이가람 매니저의 활약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매니저 먼저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라. 조기준 매니저. 주도주 매매의 정석, 백인현 매니저. 답은 시장에 있다. 이가람 매니저. 돈의 흐름을 읽어라. 최창림 매니저.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호랑이 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최창림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아주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딱 프리토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프리토크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트럼프가 올린다. 조선주 어디까지 가나? 자, 정말 오랜만에 조선주가 올라갔습니다. 이 골든 플릿이라고 해서 트럼프가 직접 한화를 거론해 줬어요. 굿 컴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와 함께 오늘 하나오션 올라갔고 기자재까지 함께 좀 들어 올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랜만에 올린 조선. 야,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듣던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차곡차곡 또 수주를 받겠구나. 이런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 초석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조선에 악재가 있다면 어떤 걸 봐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 지금부터 나눠볼 텐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조선주가 다시 달려갈 만한 모멘텀, 포인트라고 좀 보셨습니까? 물론 한국 기업들한테 분명히 또 기회가 온다라고 또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한 가지만 더 증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업사이드 열릴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몇 개의 기업에만 딱 특정해서 또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한해서 아무래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미국 조선소 수혜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하나 엔진 같은 경우도 엔진 쪽이 더 좋아져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라서 하나 엔진까지 좋아지겠지만 결국은 필리 조선소 자체적으로는 단기 납품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지만 사실 좀 어렵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뭔가 더 좋아지는 모멘텀을 더 보려면 법적인 규제가 좀 더 풀려만 준다면 분명히 하나오션 이외에도 나는 또 다른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법적인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라는 상태 안에서만 협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오늘 올라왔던 하나오션, 하나엔진, 하나그룹사들만 일단 좀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져서 법적인 규제가 뭐예요, 근데? 미국 내에서 군함은 결국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건조를 해야 되고 호위함 같은 경우도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지금 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제 동맹국까지 풀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건조가 되면서 그쵸. 단기 납기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다른 종목까지 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가 되면 사실은 미국 내에서도 납기 자체가 좀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이제 과연 트럼프가 풀어줄지가 그쵸.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고 제가 이런 언론 상황 보니까 다음 주에 이 방산업체 모아놓고 생산 일정에 대해 논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얘기가 올라가게 됐을 때 이러한 얘기가 한 번 더 나타나게 되면 다시 한번 조선에서는 또 하나그룹사들 위주로 좀 더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그 뭐 군함이라든가 이제
잠수함 이미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의 협력 관계는 계속적으로 두터워진 상태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업에 대해서 협력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적인 점유율이 중국과 우리나라를 합쳤을 때 80%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지금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 전에 글로벌 조선 1위는 우리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쌓아온 그런 지식 재산권이라든가 그런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국과의 협력이 더더욱 두터워지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선박이 지금 50%가 점유율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라도 지금 중국 기업을 밀어내고 미국 자체적으로 이제 조선업을 다시 한번 살리겠다는 내용인데 이 프로젝트 자체가 10년짜리 프로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예정이고 그쵸.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6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도 물량이 발생이 되면서 이게 실적과 함께 기반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번 이슈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번 이슈로 조선 섹터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다시 또 수 오랜만에 있을 텐데 가느냐.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런 뉴스가 나와서 올랐던 거지 원래 이제 12월 달 4분기 자체가 조선업 같은 경우에 성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1월 달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단 뭐 대형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조금 더 빨리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나왔던 뉴스 같은 경우에도 마스가 프로젝트의 한 갈래라고 저는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새로운 뉴스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이런 뉴스가 자체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그런 호재성 뉴스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면 조선 섹터는 지금부터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일단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하나오션이 가장 이제 수혜주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시가총액을 보면은 딱 38조, 그러니까 15만 원이 40조예요. 네. 그러니까 40조였다가 이제 한계점인가 다시 이제 넘어설 수 있을까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분기 실적이 2분기에 이제 3,700억 나왔는데 3분기에 2,900억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더 못 가고 계속적으로 호재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에서 밀릴 뻔했는데 이 호재가 다시 한번 끌어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조선 뭐 이제 충분히 조정을 거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또 이제 이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붐이 일겠지만은 40조라는 어느 문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부딪혀서 또 내려왔다가 또 호재 나오면 올라갔다가 그래서 약간은 이렇게 핑퐁 같은 매매를 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뚫으려면은 사실 뭐 이제 조선주들은 추가 수주를 좀 기다려야 되고 아니면은 엄청 마진이 높은 수주가 나오면서 그런 시총을 쫙 뚫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기대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뉴스에서 본 거는 하나가 이제 그 조선소에 50억 달러, 7조 원 정도를 투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결국 아까부터 이가람 매니저가 이야기해 준 건데 이게 국내에서 건조를 하는 거면은 마진이 엄청날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건조하는 거라면 미국 인력에 대한 비용도 조금 셀 거고 하나가 원래 하던 대로 되는 느낌도 없다 보니까 어디서 건조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얼마나 좀 열어줄지 그 길을 그 포인트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7조 원을 투자하고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원래 이거는 투자를 하기로 되던 거기 때문에 뭐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인력난이거든요. 네. 미국의 필리저 선수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조선수는 가장 중요한 건 숙련공인데 미국은 숙련공이 지금 없거든요. 그럼 네, 결국은 맞아요. 한국에서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 결국 배를 만들기 위해 숙련공이 필요한데 미국은 숙련공이 없다. 그 한국에서 인력을 다 가져가야 되는 상태인데 이걸 또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더 중요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조선을 업에서 기본적인 거는 일단 기본업적인 거는 29년도에 대한 선사들에 대한 수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수주 모멘텀들은 더 이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방향성 우상에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가 더 열리면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결국은 미국 내에서 건조만 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들까지 맞아요. 열리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헌팅턴 인거스하고 MOU까지 되고 있는 뭐
H 쪽이라든지 HD 쪽이나 하나오션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고 그게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한국이랑 미국이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이 걸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물론 이제 이번에 받을 미 군함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얼마큼 올라올 거냐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이 군함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한국보다 월등히 비싼 상태가 되어져 있고 한국에서 한 9,000톤 되는 9천만 톤 되는 9,000톤 정도 되는 지금 한 같은 경우가 네. 영업 비용이 한 9천억 정도가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9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 선사 쪽 넘어가게 되면 한 그보다 지금 군함 자체가 생산될 게 앞으로 지금 것보다 3배 이상 큰 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디스카운트 해서 만약에 반 정도만 받아온다 하더라도 영업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크게 열리는 상태가 그러네요. 되는 거라서 이거 선사 성값은 얼만큼 될 거냐는 확인은 좀 필요할 텐데 근데 가장 크게 업사이드가 열리려면 결국은 미국에서 뭔가 좀 법적인 규제를 좀 풀어줘야 그래야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LNG 선사를 봐야 되는 거라서 결국 LNG에 따른 29년도 슬롯 채우는 걸로 가고 결국 실적으로만 우상향으로 간다면 속도는 결국 우상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방향은 속도는 올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빠르게 올라가는 건 좀 제한이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중장기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괜찮고 단기 투자하실 분들한테는 조금은 지금 상태에 제한이 걸릴 것 같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이 오늘 트럼프의 언급과 함께 마스크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구나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뭐 하나오션의 상승분은 충분히 또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네. 해석을 하는 건데 백인현 매니저님. 근데 네. 이제 황금함대 구상을 딱 보니까 오늘이 이제 군위함이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MRO로 딱 착수를 한다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선도 조선인데 방산까지 투자 아이디어를 넓혀보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가람 매니저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MRO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맞았네요. 네, 어떡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어찌되었건 마스가 프로젝트 자체가 방산도 이제 방산 쪽에서 많이 늘어나겠지만 맞아요. 마스가 프로젝트 자체가 미국 군함을 많이 그리고 미국 선박을 많이 만드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MRO 사업이 우리 국내 선박 업체들한테 수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MRO 사업 자체 수익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뭐 아무래도 우리 선박 업체들한테 굉장히 좋은 뭐 신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RO까지도 우리가 넓혀보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눈빛만 봐도 딱 무슨 말 하는지 아는 맞습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트럼프가 올린다 조선주 어디까지 가나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프리토크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영상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순위 만나보고 올 텐데요. 종목별 순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도 근데 이거는 그날 출연하는 거에 따라 그런가 봐요. 어제는 저희 강시현 매니저였는데 오늘 조기준 매니저 출연하는 날이라고 오늘 조기준 매니저가 이렇게 뽀짝하게 3위에 올라왔습니다.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차이가 안 나요. 그러네요. 39%까지 TC모터에서 더 올라갔군요. 대단합니다. 2위와 지금 45.42% 얼마 차이가 남지 않는데 2위까지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위는 안 바뀔 것 같아요. 53.58%. 아니요. 또 TC가 또 얼마나 올라갈지. 로켓이라고 말씀드렸으면 그때 제2의 로켓 느낌이 난다고. 맞아요. 그것도 인정.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1위 클로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매니저들의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조기준 매니저가 강하게 올라왔고, 오늘도 이제 우리 호랑이 팀이 모두 접수를 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더 올라가서 107%까지 올라갔고, 조기준 매니저 34.39%, 최창림 매니저 오랜만에 다시 3등 치고 올라왔습니다. 10.61%였습니다. 채팅창에는 이제 이가람 매니저니 압도적이라고 채팅창에 딱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가람 매니저 볼 때마다 대단한데, 세 분 모두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자축의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언제부터죠? 9월부터죠. 9월부터 화목이 지금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늘 그랬죠. 이제 이게 연초나 중순쯤에는 사실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역시나 또 이제 전통의 강호는 무시 못한다. 요새도 이가람 매니저도 이제 이 정도면은 다음 달에 또 이제 최다 우승 타이에 또 도전할 수 있는 그 급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인현 매니저님, 이가람 매니저 조금 많이 치고 올라오죠 요새.
그래도 이제 하목팀이 좋으니까 좀 기분 좋고, 아까 9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네. 제가 9월달 우승한 뒤부터 이제 또 이렇게. 아, 우리 그때가 딱 하목팀이, 네, 터닝 포인트가 됐군요. 네, 제가 이제 좋은 시그널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최창림 매니저님은 팀 잘 고르신 것 같아요. 네. 요일을 잘 골랐죠.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덕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시청률 지금 시청률이래. 수익률이죠. 수익률도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오늘도 여러분 먼저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이요. 이제 오늘 포트 담으면 올해 포트 모두 끝이 나요. 왜냐면은 목요일에 크리스마스 있죠. 다음 주 화요일이 12월 30일이라서 장 마감, 올해 장 마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날은 편입해봤자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날은 특집 방송을 할 계획인데, 그래서 화목팀은 지난 시간부터 종목을 하루에 2개씩 편입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래서 2개를 편입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종목 2바퀴가 돌아갈 계획이라서 여러분 또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네.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 사실 작전이 필요해요. 오늘 마감이면은 지금 몇 거리 꽤 남은 상태에서 4거래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 중요한 거는 금은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주 월화가 승부처거든요. 그쵸. 그래서 월화를 대비해서 승부처에서 한번 승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로봇으로 가볼 거고요. 로봇. 네, 로봇에서 제가 좋아하는 로보티즈를 새롭게 또 편입을 해보도록 로보티즈 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아마 마지막에 이제 한번 랠리를 한번 더 즐겨보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또 넣어보겠고요. 예. 알다시피 로봇의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를 개발하는 업체가 되겠고, 이번에 700개의 액추에이터를 보스턴 다이너스한테 납품을 하기로 한 그러한 기업이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도 납품한 1억이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고객사로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테슬라가 있고, 또 다른 빅테크로는 구글이 굉장히 오래된 고객사이기 때문에 빅테크들과 연관성이 더 커지는 만큼 아마 주가도 그만큼 더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로봇들은 레인보우가 지금 이제 시총 10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강세가 다음 달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 준비한 것들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로봇은 실제 고객사가 있느냐와 어느 정도 크기가 될 것이냐인데, 그쵸. 이 종목은 보스턴 다이너스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마 더 확장성이 되고,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옵티머스 쪽에 대한 모멘텀도 생기고 있고, 또 다른 게 더 구글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내 기업들 안에서 진짜 수익가 될 수 있는 로보티즈인 거라서 로보티즈가 그래서 괜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익성 또한 약간 로봇 자체가 돈을 잘 못 벌고 있는데, 로보티즈는 올해는 턴 어라운드고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지금 2배씩 올라가는 걸로 잡혀 있어서 아마 중장기적인 성장주가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봇주들은 아마 적어도 1월달까지는 강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편입을 해보겠고요. 네. 차트 보면서 전략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번 달 초죠. 다시 올라왔을 때 갭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갭상승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다가 내려왔지만 결국 이 갭자리를 채우지 않고 또 반등을 치닫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 한 번 더 상승 랠리가 나타나면 정고점 때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편입해보겠고요. 이 종목은 저가로는 26만 5천 원부터 내 시가까지 매수 밴드를 보겠고, 목표가로는 일단 짧게는 30만 7천 원, 그 다음에 손절가로는 25만 1천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보니까 이제 올해 1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더라고요. 금액은 맞아요. 많지는 않지만 이제 벌써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시총도 이렇게 4조대가 육박했는데, 이제 로보티즈가 보면은 이제 사실 LG가 2대 주주밖에 안 되는데, 저게 아까 이제 33만 원 뭐 넘어서면은 이제 시총이 5조대로 들어서거든요. 그럼 5조라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5조인데, 과연 이 시총이 로보티즈가 두산을 로보틱스를 앞설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물론 두산 로보틱스도 미국 내에서 뭔가 있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뭐가 나오고 있는 거 아직 없어 보이고, 대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구글도 있고 현대도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못 넘어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아마 연말 랠리가 좀 더 이어진다고 되면 로봇주가 좀 더 올라가서 충분히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였습니다. 이 로보티즈가 사실 용호상박에 나왔다 하면은 또 잘 가지 않았습니까? 백인현 매니저가 갖고 와서 이걸로 또 종목 우승을 차지한 바도 네, 있었고, 맞습니다. 용호상박에 나왔다 하면 또 상승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또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어디 준비해 주셨습니까 오늘? 네, 너무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고요. 네, 입맛을 다시게 하는 종목이고 제가 왜 그랬을까? 네, 그때 저랑 지난주 금요일에 종목 상담 방송에서 예고를 했어요. 이 종목 내가 화요일에 갖고 올 거다. 네, 그날 팔았거든요. 그냥 안 뺐어야 됐는데 왜 뺐을까? 30% 차이가 나더라고요. 야, 지금 어제 상한가 갔죠? 네, 60%를 그냥 홀랑 날려먹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움에 의해서 빛으로 넥스텍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게 갈 줄 알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물량이 나왔으니까, 엊그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빠지면 다시 사야 되겠다 싶었는데, 저의 의도와 다르게 올랐습니다. 이제 국내 유일의 액체 로켓 추진 엔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가스 발생기부터 시작해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 글로벌 핵융합 및 가속기 프로젝트 참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핵융합 관련해서 투자건과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제를 주로 해서 상한가를 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 관련해서도 핵심 부품을 공급한 회사다라는 거. 그다음에 플라즈마 자원화 관련해서 상용화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PT 보시면서 한번 자료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이 회사는 보면 이제 방산, 원전,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고부가 가치 사업을 다 아우르는 원전과 친환경 설비, 방산이 있는데 왼쪽에 밑에 보면은 이제 원전 가속기 관련해서도 있고요. 원자력 치료 관련 치료기, 그러니까 중이온 가속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핵융합 관련해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플라즈마 우주항공 가속기 핵융합을 아우르는 가지고 있는 비츠로 넥스텍 그 대주주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주주 지분이 75%나입니다. 그래서 유통지수가 7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량의 유통지수 항상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물론 이제 최근에 7,000원대 이제 공모했는데 이제 넘어서면서 거래량이 압도했다. 차트 보시면서 목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카이스트 관련해서 핵융합 실험로 관련해서 플라즈마 대장치라든가 가열 중성자 가열 장치까지 제작을 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시초가에서 지금 현재 12,500원부터 시초가에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18,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가 12,000원, 만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18,500원 목표가 잡겠습니다. 좋아요. 네, 비치로 넥스텍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민간 기업이 개발한 우주 발사체 이 부분이 발사가 실패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뭐 스페이스 X 관련 종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이슈가 터지면서 좀 같이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우주항공이 크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좀 잠 못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바로 반등하신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기서? 저는 이제 스페이스 X가 상장을 하는 거는 뭐 거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래에셋 벤처가 이제 주도주였거든요. 걔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주도주를 찾길 마련일 거고 또 하나의 이제 이노스페이스도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주도주에서 탈락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주도주 찾기를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주도주에 딱 맞았다는 게 비츠로 넥스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핵융합 재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주식이 가장 좋아 보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통주 700만 주가 거의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엊그제 석 달짜리 물량, 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한가 치는 날 석 달짜리 물량을 해소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제 월수 매니저들 중에 한 명이 이걸 갖고 오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일단은 뭐 어제 이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너무 부담된다 오히려 상한가가 해서 안 갖고 왔는데 오늘 오히려 더 좋은 자리에 왔기 네. 때문에 조기준 매니저가 갖고 왔다. 이게 공약 때문에 갖고 온 건 아니잖아요. 사실 더 좋아져서 진짜 갖고 온 거잖아요. 실제로 그냥 제가 네,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마음 먹었고 네. 상을 칠 줄은 몰랐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비츠로 넥스텍. 과연 저번에도 사실 이게 한 13% 수익이 기록이 됐었는데 이번에 더 높은 수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님도 사실 조금만 더 하면 이게 순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네. 작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작전이죠?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 업종 엔터 쪽 종목 가지고 왔고요. 엔터 필요하죠. 좋아요. 네, YG 플러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YG 플러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YG 엔터테인먼트의 음반과 음원을 유통하는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2대 주주인 하이브 쪽도 음원, 음반 유통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 이제 블랙핑크가 7월부터 월드 투어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신입 그룹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9월 달까지 월드 투어를 마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음원 유통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난 7월 달에 넷플릭스랑 또 국내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OST, 드라마 OST 같은 거를 글로벌 시장에 유통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새로운 마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YG 엔터테인먼트랑 하이브 중심의 매출이었다면 이제는 넷플릭스 양으로도 매출이 나올 거기 때문에 7월달 계약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4분기 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온기로 반영이 된다라면 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 수준도 워낙 많이 낮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엔터 관련 종목들 주가가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YG 플러스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포인트는 내년 2월 달에 드림 콘서트가 아마 홍콩에서 열린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중국 전역에 다 방송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2월 달까지 실제 열려야지 열리는 거겠지만 내년 2월 달까지 우리 국내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부각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주가도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뭐 중국향 그리고 뭐 다른 아시아 지역으로 음반 유통 물량이 늘어난다라면 당연히 YG 플러스는 올해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난 6월 달부터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어요. 지금 실적 자체가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 차트 자체가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지난 하이브가 3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 외에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 기대치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우하향했는데 전반적으로 중국 콘서트라든지 중국 현지 공연 이슈가 조금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YG 플러스를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에서 6,540원 그 밴드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8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8월 대비해서 사실 주가가 지금 반토막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하이브가 이제 YG 플러스의 지분을 정리하면서 그게 크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서 혹시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하이브가 지난번 원래 이제 2대 주주가 하이브랑 이제 위버스 컴퍼니가 같이 비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하이브만 매도를 했고 아직까지 위버스 컴퍼니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즉 쉽게 말하면 하이브랑 파트너십 관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면 위버스 컴퍼니까지 YG 플러스의 주식을 팔아버린다라면 그러면 이제 YG 플러스가 추가적으로 하락은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매각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YG 플러스 지금 좀 트렌드에 맞게 백인현 매니저가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엔터가 또 이럴 때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 거래량도 많이 없고 맞습니다. 좀 조용한 흐름일 때 이럴 때 트렌드 하나 잡고 가는 게 엔터라면은 또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이제 같습니다. 한번 갈 때가 또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YG 플러스 오늘 종목이었고요. 자 이제 최창림 매니저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최창림 매니저님 뭐 갖고 오셨습니까? 저는 반도체와 의료기기 테마인 고영 가지고 나왔습니다. 고영 너무 좋죠. 고영 최근에 좀 크게 상승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의료기기 테마로 일단 움직였고요. 근데 원래 동사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이제 3D 검사 장비인 AOI나 SPI 요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PCB라든가 MLB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관련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영이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이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 관련 그러니까 뭐 대장주죠 뭐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도 약간 살아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영이 그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전자부품 공정 필수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섹터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내수술용 로봇이죠. 카이메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 뇌수술은 정말 1mm의 오차만 있어도 성패를 가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합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수술을 도와주는 뇌수술 로봇이 고영에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1mm의 오차도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요는 뭐 국내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수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그리고 최근에 뇌수술 로봇, 의료기기 로봇 쪽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구간으로 보여져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한 3, 4일 동안 시장이 이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방이 계속적으로 제한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바로 오늘 또 좋은 매수 타점으로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반등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22,400원부터 내일 시초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6,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6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고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큐렉소나 미래컴퍼니 같은 다른 이제 수술용 로봇도 있잖아요. 네. 근데 고영이 사실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영이 큐렉소나 미래컴퍼니 같은 기업들 대비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큐렉소도 좋은 내용은 맞아요. 그래서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고영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수술 관련 로봇이거든요. 근데 이 뇌수술은 의사들 사이에서도 약간 이제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 3차원을 통해서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1mm 오차도 없이 이렇게 맞춰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에 대한 그 카이메로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다. 그래서 뇌수술 쪽 로봇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고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혹시 이거 내일 리브스메드 상장과도 좀 뭔가 연결이 되어 있나요? 일단은 상관은 그쪽도 내일 없는데. 로봇 수술용 로봇 쪽으로 내일 상장을 하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단 수요가 그쪽으로 요즘에 신규 상장률 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같은 이제 의료기기 테마 자체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그쵸.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가 26,500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 바퀴 돌았고요. 두 바퀴 이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스피디하게 가보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지금껏의 다음 주 월화를 보면서 한번 승부수 던지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약간 수익률 게임이다 보니까 제가 약간 승부수에 이기라는 코멘트를 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지금 제 수익률 2위를 달리고 있는 일동제약을 다시 한번 더 편입을 또 하도록 가나요? 하겠습니다. 네, 일동제약 약간 오늘 나온 이슈가 있었죠. 오늘 노보디스크가 드디어 미국에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시판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1월 달부터 시판될 걸 알려지고 있고 일라일리도 이제 올파그리플론이 이제 3상 성공함에 따라서 이제 FDA로부터 시판 허가를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 같은 저분자 관련 파이프라인이 일동제약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또 제가 준비한 자료 한 장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고비가 이제 알약 형태로 나온다라고 나와준 건데 중요한 건 이거 약간 상징성이다라고 봐야 될 게 알약도 크고요. 투여되는 용량 자체가 주사제 대비 거의 70배 이상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냥 이거 약간 상징성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거 사실 판매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음 파이프라인 종목들이 더 좋게 만들 거라서 앞으로 이제 새롭게 개발될 종목들한테 더 관심을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비파마들이 이제 파이프라인 경구용 비만 치료 관련해서 더 좋은 파이프라인을 가져오기 위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결국 경쟁이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메시라도 좀 쓰게 되면 연말 연초쯤에 경금 비만 치료 관련 임상 발표 나올 거고요. 일라일리 나올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아마 일동제도 파이프라인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있고 지난번에 넘지 못했던 시총 1조 원대 넘어가면서 35,000원대가 이제 시총 1조인데 시총 1조 라인대를 깨지 않는 결국 저항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깨지지 않는 선이 바뀌었다는 게 포인트 될 것 같고 이제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올랐던 고점 자리가 1조 5천원짜리인데 요거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로는 35,450원부터 해서 내일 시가까지 매수 밴드로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로는 일단은 짧게는 41,700원, 네, 손절가로는 32,3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 보면은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10% 샀다가 지금 4%까지 확 팔았거든요. 이제 팔고 나가면서 도 보면은 지금 현재 다시 아까 경구용어로 해서 이제 상승한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공매도가 엄청 많아요. 230만 원으로 꽤나 많은데 이거를 뚫고 다시 올라간다 생각하면서 승부수를 던지는 건가요? 공매도가 있다는 것만큼 좋은 게 또 없죠. 공매도를 이겨서 올리게 되면 결국 쇼커버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전부터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기술 이전 관련된 코멘트 나타나게 되면 충분히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는 최민재님이 이가람이 눈치가 있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약바이오 얘기가 안 나오다 보니까 또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서윤호님께서도 반도체 소부장 안 나오네라고 채팅창 올려주셨는데요. 좀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조기준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의 종목, 두 번째 종목은요? 제가 이제 추천 패턴을 깼습니다. 제가 전혀 처음 추천하는 업종이고 종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명은 2차 전지를 가져왔어요. 야, 2차전지, 네. 진짜 조기준 매니저 2차전지 진짜 신선한데요? 2차 전지는 거의 추천 안 하는 맞아요. 셀인데 오늘 2차 전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유가 있겠네요. 여러 가지로 오늘은 이제 시간의 재료도 있었고 종목명은 에코앤드림을 가져왔습니다. 에코앤드림. 네, 이제 전구체 사업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회사고 이제 새만금 공장을 올 초에 가동하면서 캐파 35,000원 톤까지 늘어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이제 IRA 관련해서 글로벌 이제 공급망 관련해서 비중국 관련 수혜주가 예상되는 게 에코앤드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에 6,000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 1,000억, 올해 3,500억, 내년에 6,000억까지 고성장이 예상되는 에코앤드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PPT 보면서 한번 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는 악재가 부각되지만 호재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제 10만 위안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리튬 관련 이 톤당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스팟은 11만, 막 12만 위안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전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서 현재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밸류 체인에서 유니마이크론이랑 SK온배터리랑 그 다음에 현대차에다가 납품하고 있는 에코앤드림 저점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이제 혹시라도 밀리면 17,900원에서 시초가까지 분할 매수하시고요. 그 시초가에서 17,900원대에서 시초가까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가격을 보면 외국인 지분이 거의 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도 많지 없고요. 그래서 현재가에서 최저점이다. 박스권 하단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4,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1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럽이든 미국에서 계속 돌발 악재가 터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도 약간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쵸. 지금 이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주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2차 전지가 지금 악재가 나왔죠. 엊그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악재가 나왔을 때 사야 된다. 그러니까 악재에 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지금 현재 반영이 다 됐다는 거예요, 주가에. 근데 이제 호재는 안 나왔잖아요. 오늘 엔캠이 1조 5천원, CATL이 1조 5천원 수주가 나왔고, 또 투자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호재가 반영이 안 됐고, 아까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주가는 하방 거의 바닥에 있기 때문에 현재가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라는 건 오히려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에코앤드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백인현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두 번째 작전은 뭐예요? 일단 최근에 좀 트렌디한 좀 많이 밀려있는 반도체 가지고 왔습니다. 야, 소부장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제가. 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이제 증착 장비 쪽인 테스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테스는 이제 반도체 대표적인 증착 장비 전문 업체이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증착 장비 업체는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유진테크, 원익 IPS 이렇게 테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테스가 가장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특정 고객사 대비 고객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테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둘 다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향으로도 좀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대비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메리트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15X라든지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평택 4공장 이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평택 5공장 착공 시기를 봤을 때 평택 5공장 쪽에서는 아마 2027년도 쯤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 같아서 테스는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조금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바이오 갈 때 한 2달 정도 쉬었거든요. 그래서 2달 정도 쉰 다음에 지금 다시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전고점 다시 트라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테스는 지금부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는 지금 21선 안착을 하고 61선을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기간 수급이 2거래일 연속 들어오면서 61선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39,500원에서 내일 시초가 그 밴드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49,000원, 손절가는 36,0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테스 보면은 이제 뭐 PCVD 관련해서 증착 관련해서도 플라즈마 증착 관련해서도 압도적으로 우수한 기술과 드라이 클리닝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사주를 10% 갖고 있고 뭐 국민연금 6%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베어링에서 5%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외국인 지분이 15%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실적도 지금 이제 다시 600억대로 올라서면서 너무나 좋은데 1조를 지금 현재 8천억대거든요. 그래서 1조를 왜 못 넘어설까 궁금한데 이번에 넘어설까요? 네, 일단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 이제 테스가 다른 증착 장비 업체들은 1조 넘어가는 기업들 많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대비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사실 테스는 이제 PCVD라고 해가지고 화학기 이상 증착 방식 이게 메인이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증착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LD라고 해가지고 원자층 증착 방식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테스는 ALD 증착 방식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하고라도 너무 이제 밸류에이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다른 증착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PER 배수로 봤을 때 한 20배가 넘어가는데 평균적으로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배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런 페널티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투자가 확실시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테스가 유독 저평가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증착 쪽에서는 테스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테스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두 바퀴의 마지막 순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창림 매니저님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통신주입니다. 통신. 대한광통신.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광섬유 그리고 광케이블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고요. 국내 유일의 이제 광섬유 모재를 기술을 보유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 3사라든가 공공기관 그리고 국방향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광통신 인프라 공급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5G의 고도화 그리고 FTTH에 대한 확대 그리고 국가 통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5G 서비스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또 6G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5G 같은 경우는 장비가 들어가기 전에 광섬유가 먼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2027년부터는 이제 드론 택시가 또 상용화가 되죠. 그래서 드론 택시라든가 아니면 지금 실외를 돌아다니고 있는 뭐 배달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뭐 청소하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지능형 로봇들 의 상황에서도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광섬유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데이터 센터가 2030년도까지 한 800곳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광섬유에 대한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급등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자율주행 테마로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하고도 연결돼서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한항공통신이 지금 차트 보면서 한번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 한번 흐름이 나오고 나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금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신 관련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좋은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테마로 좀 엮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내일 조금 내려오면 2,140원부터 시초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3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지금 실제로 미국 내에서 수요가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금 조절이 필요해서 지금 구주 배정에 유상 증자까지 하고 있는 걸 상태인데 그렇다면 지금 미국 내에서는 지금 케이블 수요가 원체 많다 보니까 광케이블도 그렇고 지금 많다 보니까 실제 케이블 관련 종목의 신고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건 지금 대한방통운시도 그에 맞춰가지고 미국 내에서 실제로 한번 좀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400억을 투자를 받으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 내 시설 투자라든가 아니면 운영자금, 원재료에 대한 어떤 수급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면적 자체가 좀 작기 때문에 어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 광케이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그런 부분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다.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지금 채팅창에는 오늘 두 종목에서 너무 좋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반면에 블링 3685님께서 바이오 진짜 속상한 요즘 서윤호님께서도 저도 바이오 비중 제일 많았는데 안 갈 모양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오 채팅창에 바이오 이야기밖에 없어요. 바이오 하면 또 이제 백인현 매니저님이기 때문에 무료 방송에서 바이오 이야기 좀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뭐 사실 최근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무료 방송할 때 바이오 관련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연초 대비 너무 올라가지고 그리고 시가총액 1조 넘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 그런 부분도 이슈도 있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무료 방송을 제가 산타가 선택한 바이오 탑픽 종목으로 제가 또 준비를 했으니까 내일 오후 3시 40분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셔가지고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이오 죽지 않았습니다. 산타가 선택한 바이오 탑픽 내일 오후 3시 40분 장 마감 후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최창림 매니저님도 산타 이야기가 또 들어가네요. 산타랠리 주도할 섹터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죠? 일단 이 산타랠리를 주도할 섹터 한번 같이 설명드리고요. 그 안에서 탑 6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거래일수만 놓고 봤을 때 올해가 얼마 안 남았죠. 그 안에서라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10시에 유튜브에 최창림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10시 최창림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산타랠리를 주도할 수 있는 탑5도 아니고 탑3도 아닙니다. 탑6 종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또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오늘 9시 반부터 공개 방송을 할 거고요. 저는 이제 연말 연초에 이제 지금까지 정책에 담아놔야 될 탑5를 공개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강조해왔던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이제 시총을 10조를 달성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의 레인보우는 제가 보고했던 목표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말 연초에 지금 같은 시기에 담아야 될 탑5 종목 공개할 테니까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9시 반에 유튜브에서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거래량 많이 없을 때 미리 담을 수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게 궁금하다면 이가람 매니저의 잠시 후 9시 30분 무료 방송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제목이 재밌는데 저는 이게 가장 제목이 와닿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연말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 탑5.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나도 가야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딱 30분만 짧게 이제 연말까지 단기 트레이딩 가능한 그러니까 박스권 시세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로 넥스텍처럼 이제 단계 상한가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종목 5개를 알려드릴 테니까 9시 30분부터 유튜브 조기정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딱 종목만 간단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 단타 가능한 종목 탑5였습니다. 자, 매니저들 무료 방송 이렇게 안내해 드렸고요. 용호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